오마이갓 신승현입니다. 시보리들, 지금 하고 있는 엄지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해? 오늘 이 영상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엄지 타이밍 바로 시작한다. 자, 먼저 엄지 타이밍이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엄지가 없는 것처럼 쳐야 되는 건지, 엄지가 걸려서 빠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막 뽕소리가 나서 빠져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진짜 엄지 타이밍이 좋은 건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은 이따 후반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지 타이밍이 좋으려면 첫 번째, 엄지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엄지를 넣고 어떻게 엄지를 잡아야 될까요? 자, 1번, 엄지를 완전 펴서 잡는다. 2번, 엄지를 일자로 지그시 눌러서 잡는다. 3번, 엄지를 살짝 구부려서 잡는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본인은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자, 먼저 일자로 눌러서 지그시 잡는 방법은 옛날 몇십 년 전부터 교본에 있는 이론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엄지를 펴서 잡는 방식은 진짜 말 그대로 몇십 년 전의 이론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잡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멍들거나 저리거나 찌릿하거나 이런 식으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안에 잘 만져보면 똑딱똑딱거리는 알갱이나 혹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로또급으로 기가 막히게 피해가가지고 알갱이가 안 생기는 경우인데 그런 분들을 빼고는 웬만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파지법이다. 옛날에는 크랭커 스타일이나 막 털어치기 막 이런 스타일보다는 아대볼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대볼러들은 손을 억지로 뭔가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펴서 잡아서 그냥 알아서 그냥 쑥 빠지게끔 이제 펴서 잡아라 이런 말들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엄지를 펴서 잡으면 부상의 우려도 있지만 구속이 잘 안 나옵니다. 만약에 구속이 나온다고 하면 회전이 안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 배터리인데 이게 만약에 30kg짜리입니다. 30kg짜리로 무거워요. 실제 좀 무게는 있는데 손을 잡을 때 이렇게 펴서 잡았어요. 어때요? 이게 30kg라면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떨굴 것 같고, 심지어 지금 이 보조 배터리도 저한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자로 펴서 지그시, 요건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요.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래도 30kg라고 했을 때는 떨어뜨릴 것 같은 느낌? 자, 이제 마지막 살짝 구부립니다. 이게 가장 세게 잡히겠죠? 10년만 지나도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근데 지금 이 펴서 잡는 방법은 진짜 말 그대로 몇십 년 전의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살짝 구부려서 지그시 잡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엄지의 크기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나한테 맞는 건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볼링에는 정답이 없어요. 제가 뭐라 했었죠? 알고 치는 건 정답이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엄지를 처음에 뚫을 때 크게 뚫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작게 뚫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뚫어야 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엄지가 부었다가 빠졌다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크게 뚫어가지고 인서트 테이프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인서트 테이프 몇 장씩 붙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몇 장 붙어 있어요. 타이밍 테이프로 하면 격차가 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큼지막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타이밍 테이프는 한 장만 붙이시고, 정말 많이 붙여도 두 장, 그리고 나머지는 인서트 테이프로 조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엄지를 또 작게 뚫어야 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엄지를 펴서 잡거나 정말 미세하게 그립을 살살 잡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엄지가 평소에 흘리시는 분들, 엄지가 미끄러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지는 매일 크기가 달라져요. 매일 달라집니다. 저도 매일 달라요. 그래서 선수들은 딱 볼 치러 왔을 때 여기서 볼을 쳐보고가 아니라 여기서 엄지 타이밍을 만듭니다. 준비하고 몸 풀 때 이게 손 잡고 이러면 타이밍 맞춰져요.
무슨 말이냐, 내가 평소에 딱 좋았었던 타이밍, 딱 쳤을 때 딱 좋았었던 타이밍을 기억을 해서 그때 여기서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타이밍 좋을 때는 엄지가 이런 느낌이구나 느끼고 다음에 딱 넣을 때 그 느낌이 되게 해야 돼. 그래서 선수들은 내가 자신이 가장 좋았을 때 타이밍이 여기서 잡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볼을 쳐보지 않고도 이렇게 껴보기만 해도 오늘 엄지가 부었네, 오늘 엄지가 큰데, 인서 테이프 한 장 떼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볼 치기 전에 다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엄타의 신. 참고로 저는 엄지가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조금 넉넉해요. 왜냐하면 저는 잡고 치거든요. 파워볼러니까. 이렇다고 진짜 막 꽉 잡고 치시면 안 되고요. 경직이 안 되게 조심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숙련이 되신 후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한테 오세요. 자, 세 번째, 엄지는 어디서 빠져야 되는 걸까요? 자, 이것도 정말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발목에서 빠져야 된다, 어떤 분들은 엉덩이에서 빠져야 된다, 어떤 분들은 발목이 지나고 빠져야 된다. 정말 말이 많은데 그게 어디일까요? 궁금하죠?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게 발목 근처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지손가락이 왔다가 엄지가 발목에서 빠진다. 그런데 나는 발목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발목이래. 이게 왜 발목 기준이 애매한지 알려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발목에 빠져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암만 해도 발목이 아니야.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발목이라는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목이 기준이 아니라 어깨선이 기준입니다. 자, 보세요. 어깨에서부터 손이 일자로 떨어지는 이 스윙의 가운데 제일 아래에 위치한 이 최저점 부분입니다. 이 최저점 부분에서부터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발목이 애매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중심이 앞에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발목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발 뒤꿈치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심에 따라서 어깨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엄지가 빠지는 위치가 다 제각각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발목 근저리가 아니라 어깨선이 일자로 내려오는 그 위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지를 엉덩이에서부터 빼야 된다. 이 얘기는 왜 생긴 걸까요? 진짜 엉덩이에서 엄지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칩니다. 실제로 엄지가 엉덩이에서부터 빠지는 사람들은 최고. 원핸드로 덤미스 투핸드 그냥 다 한 번에 칠 수 있는 사람. 절대 불가능하고 구속도 빠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맞냐면 이 엄지 빼는 타이밍이 찰나기 때문에 엉덩이서부터 뺀다라고 생각을 해야 생각하면서 벌써 여기까지 오는 거야, 스윙이. 그러면서 여기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발목 근저리에서 말이죠. 그래서 발목 근저리에서 실질적으로 빠지기 위해서 엉덩이서부터 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엉덩이, 발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빠지는 위치는 어깨에서 아래 일자로 내려온 이 최저점 부근이다. 그리고 이 최저점에서 살짝 더 앞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최저점보다 많이 앞으로 나갈 경우에 팔꿈치나 손목의 부상의 우려가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나 구속이나 회전력이나 RPM이 높으신 분들은 부상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최저점을 웬만해서 잘 지켜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엉덩이에서부터 뺀다고 생각을 해야 이 최저점에서 빠지는 건지, 백스윙에서부터 뺀다고 생각해야 이 최저점에서 빠지는 건지, 이거를 잘 구분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어떤 타이밍이 엄지 타이밍이 좋은 걸까요? 자, 첫 번째, 엄지가 없는 것처럼 친다. 야, 엄지 빼는 게 걱정인데 엄지가 없는 것처럼 치면은 이게 끝판왕 아닐까요? 두 번째, 엄지에서 뽁 소리가 난다. 야,
파워블러들 거의 다 뽕소리 나는 것 같은데 저도 나고 웬만한 선수들 파워블러들은 뽕소리가 심심치 않게 다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60%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무소음 볼링. 바닥에 소리가 안 납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혀야만 할 수 있겠죠. 셋 중에 어떤 걸까요? 다음에 공개할까요? 정답은 이 설명을 들으시면 알아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완전 초보분들은 엄지손가락이 안 빠지거나 떨구거나입니다. 엄지손가락이 그냥 떨구거나 안 빠지거나. 그쵸? 자, 두 번째가 엄지가 없는 듯입니다. 엄지가 없는 듯이 물 흐르듯이 빠지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선수들이 애용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엄지가 쫀득쫀득하게 빠진다. 이 쫀득쫀득하게는 엄지가 없는 것처럼 쳐서는 불가능해요. 엄지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엄지가 확실히 있어야 쫀득쫀득해져요. 그리고 조금 더 적은 힘으로 볼링공을 더 가볍게 다루고 더 가볍게 운반해서 가볍게 세게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워볼러 또는 크랭커들은 이 엄지가 쫀득쫀득합니다.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던 느낌으로 잡으시고 하셔야 쫀득쫀득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쫀득쫀득 단계부터 뽕소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뽕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위치 덤을 쓴다든지 공기가 안 빠지는 엄지덤이어야 되는데 엄지 구멍에 좀 공기가 통한다. 또는 엄지 구멍의 모양이 조금 뽕소리가 안 나게끔 뚫려 있다. 뭐 그런 상황들은 있는데 이 쫀득쫀득한 느낌이 가장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이 쫀득쫀득 하려면 엄지가 어느 정도 구부러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선수들은 가장 선호한다. 그래서 무서운 볼링으로 이 소리 안 나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움켜진 상태에서 탁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자신 있게 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다음 영상은 다들 궁금해 하시는 엄지가 뽕소리 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보리들 모두 다 같이 엄타의 신이 되기를. 지금까지 갓승현이었습니다.